이 사업은 중앙정부의 승인까지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청와대 끼고 해야 되네요. 뭘 청와대가 무슨 심부름 센터냐? 찬성입니다. 좀 전 세계적인 추세 아닙니까? 아, 전 세계 추세가 선별복지예요? 몰라요. 저는 이제 반대하는 500가구 대상으로 이제 3년 동안 이제 실험을 하시는 건데 네네. 그 500가구 중에 뭐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으면? 그러니까 뭐 새로운 사람이 또 뽑혀요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짜증내셨죠? 야, 공무원 짜증내시네. 독일은 그냥 깔끔하게 기본소득을 지금 실험 중이라고 하네요. 앞으로 3년 동안 매달 12,000유로를 받는 프로젝트를 시행 중이라고 해요. 1,200유로. 1200유로. 잘못 써주셨어요, 작가님. 열심히 하라고 했더니 공을 하나 더 붙여버리네. 정말 대단하다, 대단해. 오늘 이 서울시가 새로운 소득 실험에 또 첫 발을 내딛었다고 하니까 네. 그 이야기 오늘 토론을 좀 중심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또 예민한 이슈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좀 훌륭한 분들이 저희가 좀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정책 토론에 거의 뭐 유시민 전원책과 같은 분들이죠. 대한민국 최고의 논객 두 분이 또 오셨습니다. 네. 전민기 김태진 씨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그렇게 소개해 주시니까 되게 감사하긴 하지만 야, 조롱이다 이 그러니까 바보야. 매기는 거잖아. 못해요 조롱을. 너 똑똑하다. 난 좋아하고 있었어. 아, 나 참. 조롱입니다. 조롱입니까? 네. 전민기. 하지만 이분들조차도 설득할 수 있어야 그렇습니다. 그게 진짜 좋은 정책이다. 아, 그리고 이제 이분들은 뭐 심도 있게 생각을 해가지고 어떤 정책을 지지하고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기분, 느낌. 네. 요렇게 그날의 가는 주가. 거. 그렇습니다. 그 날씨 탓. 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또 국민 정서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존중합니다. 예, 거기에 조금 더 팩트 위주의 그리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실 두 분 또 모셨습니다. 서울시 복지정책과 안심소득을 담당하고 계신 우효정 팀장님 그리고 서울시 복지재단의 정책연구실 류명석 실장님까지 두 분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함께 이야기 나눌 것이 네. 어떤 새로운 소득 실험을 하는데 안심소득이라는 서울시의 소득 실험이 그렇습니다. 이제 시작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 안심소득은 이제 기준소득 이하의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네. 그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부분의 절반을 채워주는 게 안심소득인데요. 네. 그게 효과가 있는지를 연구하기 위한 사업이 바로 저희 안심소득 시범 사업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소득이 적은 분들 네. 대상으로 하는 거고 예, 예. 그분들에게 얼마간의 돈이 이제 지급이 되는 거. 3년 동안 돈이 지급이 됩니다. 3년 동안에 예, 예. 얼마요? 지급 금액은 기준 중위 소득 85% 금액과 비교를 해서 부족한 금액을 지원하게 되는데요. 네. 기준 중위 소득이란 우리나라 국민을 소득 순으로 쭉 세워서 네. 정 가운데에 있는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이고 이제 정확히는 기준 중위 소득 100%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 곱하기 0.85를 하면 바로 기준 중위 소득 85% 금액이 되는 거고요. 85%를 예, 이제 예. 맞춰준다는 개념이군요. 85%와 비교를 해서 네. 부족한 금액의 50%를 채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이 0이면 85%의 절반을 채워주는 거니까 42.5%를 채워주는 거라서 뭔 얘기인지 이게 알아듣겠습니까? 좀 그걸 알아들어야 내가 뭐 찬반을 할 텐데. 저 오늘 제 기분으로 가겠습니다. 날씨도 좋고 하니까 저는 무조건 찬성하는 쪽으로. 어렵네요. 아니, 그러면은 요걸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기준 중위소득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가구 원수에 따라 다르죠. 예, 맞아요. 4인 가구 기준으로 약 한 300만 원, 월 300만 원. 300만. 1인 가구군요. 1인 가구는 지금 계산하면 예, 어떡합니까, 공무원님? 네, 194만 원입니다. 1인이 194. 194만 원. 네, 네. 4인 가구 아, 기준으로 512만 512만 원입니다. 4인 가구. 그럼 아까 틀린 거 아니에요? 계속 바뀌네요 이게 금액이. 이게 이제 복지부에서 매년 발표를 하고 네네네. 그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그걸 가지고 정책을 하는 거죠. 외울 이게 너무 많거든요. 네. 4인 가족 512만 원. 예, 예. 예를 들어 제가 4인 가족인데 300만 원 받는다 쳐요. 네. 네. 그러면 512 곱하기 0.85 해서 네. 그게 뭐 대충 뭐 한 얼마야? 400 한 뭐 435만 원. 된다 치면 400만 원이라고 치고 네. 나는 300만 원을 벌어. 50만 원을 주는 건가? 그러면 여기 이제 100만 원이 비잖아. 네. 거기 거기 50%야. 네.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예. 이게 이해가 됐어요. 예, 맞습니다. 일부 세대에게만 실험적으로 해보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500가구만 대상으로. 500가구 대상. 그 대상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또? 그 실험 대상이 저희가 추정해 볼 때 네. 서울시에 한 100만 가구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그 이 실험에 참여하실 분들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아, 자원에서 그러면 자원에서 저도 좀 백으로 넣어주시면 안 돼요? 그거는 야, 너는 여기 넘치잖아 기준에. 좀 덜 벌면 되잖아요. 나 이게 지금 걱정인 거예요. 일을 안 하고 부정수급을 노리시는 분들이 생길까봐. 그럼 너 같으면 예. 이 돈 좀 벌려고 내가 버는 돈을 버리니? 어? 그러고 보니 그렇네요. 아니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월 512라고 했는데 4인에 내가 530 벌면 난 30 줄일 수 그 있죠. 얘기는 이따가 좀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 경계에 걸린 사람들이 그렇지. 소득 역전이 될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부작용으로 많이 지적이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이따가 또 이야기를 심도 있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걸 하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 보장 정책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국민 기초생활 보장 제도입니다. 이게 이제 1999년에 법이 제정돼 가지고 2000년부터 지금 한 20여 년 이 제도가 운영돼 왔는데 이 제도가 정말 소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제도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 전체 인구 중에 한 4% 정도만 이 국민 기초생활 보장 제도의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 뭐 지금 뭐 코로나 상황이기도 합니다만 점점 이 저성장 경제에 들어가게 되고 네. 또 양극화 이런 문제가 심화되면서 네. 이 국민 기초생활 보장 제도에 들어가지 못하시는 분들의 어려움들이 그렇지. 굉장히 가중되고 있고 네. 이분들을 어떻게 보장을 확대를 해서 생활을 안정시킬 것인가 하는 게 이제 중요한 뭐 저희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중앙정부도 똑같은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 의식을 갖고 있고 네. 이 대상 범주라든가 그다음 아까 뭐 복잡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계산을 통해서 나오는 소득 지원 금액의 어떤 적절성이라든가 네. 또 이런 금액 지원을 받고 나서 이 국민들이 시민들이 어떤 생활상의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확인해 해서 보겠다. 이제 정식으로 이 사업을 이제 본격화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럼 요거 이제 실험은 언제가 끝나는 겁니까? 네, 3년 동안 하게 됩니다. 3년 동안에요? 네. 소득 지급은 올 7월부터 3년간 하게 되고 네. 그 효과 연구는 26년까지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실제 이제 정책 시행은 그 결과에 따라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2026년 이후에 가능하겠군요. 네. 이게 이제 길게 하기 때문에 초반만 잘 넘기면 될 것 같아요. 반대 의견들 묵살하면서 시간 길게 끌고 가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아니 보여지네요. 서울시가 이걸 꼭 하겠다는 건 아니야. 그렇습니까? 이걸 할지 말지를 보자는 거야. 좀 궁금한 거 하나. 네네. 그 500가구 대상으로 이제 3년 동안 이제 실험을 하시는 건데 네네. 그 500가구 중에 뭐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으면? 그러니까 뭐 그 가구가 해체가 되거나. 아 왜? 아니 궁금하잖아. 이혼 준비하니? 이래서 나 모신 거 아니에요? 긴 적은 없어. 극단적인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또 뽑혀요 그러면? 그렇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 1인 가구 좀 짜증 내셨죠? 야 공무원 짜증 내시네. 속으로는 닥치고 있어봐 보내줄게. 1인 가구인 경우에는 김태진 씨 말씀대로 돌아가시게 되면 이제 당연히 빠질 수밖에 당연하죠.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2인 가구 이상인 경우에는 뭐 한 분이 가구 중에 돌아가시더라도 계속 유지가 됩니다. 유지가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이제 그 결손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누군가가 들어오는 겁니까?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 그렇진 않고.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실험이라는 게 기초선 조사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측정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났을 때 측정을 해서 그 차이를 가지고 저희가 효과를 측정하는 알겠습니다. 건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500가구 중에 그 중에 누군가가 갑자기 유튜브가 대박이 났어. 그래서 뭐 건물 올리고 그러면 이런 사람들도 이제 빠지는 거죠. 안심소득은 지급은 중지가 되겠지만 저희가 계속 조사를 하고 관리를 관찰을 합니까? 네, 하게 됩니다. 항상 어떤 정책이든 심플한 게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좀 복잡하게 가면 저는 부작용이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좀 높다. 아니 그 토론하기도 전에 이렇게 전향적으로 하시면 아니 이제 끝날 때 안 됐어? 아니야. 이제 토론해야 되는데. 클로징 하시는 줄 알았네. 중립을 지키셔야죠. 지침을 좀 내려드리는 겁니다. 네. 자, 일명 안심소득입니다. 뭐 개념 정리는 이제 아무리 무식한 두 분이라도 됐을 것 같고. 네네. 예. 여기에 대해서 두 분은 느낌적으로 찬성인지 반대인지 일단은 심플하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해야죠. 찬성입니다. 전민기 찬성입니다. 예, 지금 코로나 이후에 네. 전 세계적으로 양극화가 심합니다. 양극화 예. 좋은 단어입니다. 이렇게 잘 사는 최욱 씨 같은 분들 계속 잘 살게 되고요. 못 사는 분들은 계속 어려워집니다. 그분들 함께 가야 돼. 우리 국민입니다. 실험이잖아요. 네. 500가구 네. 해보고 그 안에서 정착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좋은 점들을 우리가 함께 발굴해내고 할 수 있는지를 부족한 논의해야죠. 부분은 이제 또 보완하고. 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 아닙니까? 우리는 무조건 북유럽을 따라가야 됩니다. 전 세계 추세가 선별복지예요?
몰라요. 논리가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아는 찬성이라면서. 얘기만 해라. 근데 이거 대상을 저는 더 계속 넓혀가야 된다고 보는 거죠. 아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이제 보편복지가 맞지만 예. 출발선상에서는 보편복지로 아니 선별복지로 가야 된다. 왜냐면 보세요, 저희 아버지도 그 저기 코로나 때 지원금 줄 때 굉장히 막 반대하시고 욕하시고 했는데 받자마자 첫날 소고기 들어갔었어요. 네, 재난지원금. 예. 네. 이거는 말이죠. 네. 그렇게 모두에게 준 다음에 그거를 돈 많은 분들은 기부한다든지 아니면 난 돈 많으니까 받지 않겠다. 거기다 횡재세 같은 것들 이렇게 갑자기 부자된 분들 많거든요. 최욱 씨 같은 분들 그런 걸 통해서 이분들의 세금을 좀 더 걷어들임으로 인해서 함께 모두가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너 말은 약간 또 보편복지 같은데 그러면? 출발은 그러나 출발은 안심소득을 안심소득. 이걸 왜 실험하겠어요? 선별로 가보자. 그렇습니다. 네. 그 안에서 생겨나는 부작용 같은 건 보완해 나가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출발 자체가. 맨날 의견 듣고 싸우고 밀어붙이세요 공무원님들. 아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실험이야 실험. 자 김태진님. 저는 이제 반대하는 입장인데. 고맙습니다. 경기도라서 누가 받는 거 배야. 야 경기도 무시하냐? 아니 그게 아니라 너 서울 살아? 어차피 돈을 못 벌어도 경기도민이기 때문에 이거랑 아무 상관이 아니야,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 또 올지 모르고. 개인적으로 이제 걱정되는 거는 네, 아까도 반대합니다. 잠깐 얘기를 했지만 중위층에서도 안심소득에 소외된 이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불만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경기에 있는 분들 소득 역전. 네네. 아무리 서울시가 열심히 훌륭하신 분들이 그 해당자를 선별을 한다고 해도 그래도 애매한 탈락자들이 있을 것 같은 거죠. 애매한 탈락자들. 억울할 수 있어 그런 분들은. 부정수급도 분명히 있을 테고. 공정성 시비 네네네. 이룰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게 이제 실험 과정 속에서 이제 계속해서 뭐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들이 네. 있겠지만 선별하는 과정에서 또 비용 발생. 그런 것도 있겠죠. 예, 계속 그런 정책들을 뭐 연구하는 과정은 저는 찬성을 합니다만은 네. 어쩔 수 없이 그냥 딱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걱정되는 부분들이 이런 얘기입니다. 예. 이거 많이 나오는 부분을 정확하게 또 짚어내시네. 네. 이거 반박 가능합니까? 제가 잘 안 들은 것 같은데. 아니 지금 약간 쉬운 언어로서 표현하는데도 너 이거 제대로 알고서 말하는 거 맞지? 아니야 지금 보고 하는 거야. 약간 좀 더 한번 들어. 그만큼 잘 써주셨어. 굉장히. 아니 이거 이렇게 차별해서 쓰면 어떡해요? 나도 여기 논리를 좀 더 탄탄하게 만들어 야, 주셔야죠. 니께 더 길게 써줬어. 저런 애들한테 복지를 해줘야 되니 진짜. 실제로 이제 그 선별복지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네. 같은데요. 선별하는 비용에 대한 것들은 20-30년 전이라면 선별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휴대폰에서 대출도 아마 10분 안 걸릴 겁니다. 소득이 투명해졌다 이거죠? 그렇죠. 예. 절산화돼 있습니다. 지금 네. 모든 정보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재산이라든가 소득이라든가 이런 정보들이 이제 투명해진다. 체계적으로 이제 확보되고 있고 저희도 접수를 다 온라인으로 받고 있고 뭐 네. 일부 이제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 접수가 조금 힘드시니까 저희 전화 접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만 네. 선별 비용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선정될 때 재산도 같이 예, 재산도 합니까? 보게 됩니다. 3억 2,600만 원입니다. 순재산.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시면 그게 이제 전산망에서 조회될 수 있게끔 확인이 바로 가능하고. 가능합니다. 비용 문제는 뭐 그 정도로 그럼 정리가 네, 될 것 그리고 같고. 두 번째 이제 심리적인 그런 어떤 그 장벽의 문제. 나는 이제 기준을 조금 넘어서 못 받았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겠냐 하는 건데 아까 정영진 씨께서 이 제도가 굉장히 복잡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복잡한 이유가 왜 그러냐면 네. 이 심리적 장벽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이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제도는 어떻게 되냐면 슬라이드 방식입니다. 본인의 소득이 높을수록 지원받는 금액들이 차츰 줄어들도록 해서 예를 들어 아까 저희가 기준으로 1인 가구 기준이 중위소득 85%가 165만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 좀 평소에 외우고 다녀주시고. 네. 기억력이 떨어져서 그래서 요 주위에 있으신 분들은 내가 조금 밖에 나가면 못 받는 건 맞는데 요 기준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많이 받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적은 금액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다 차등이 있어요. 예. 생기는구나. 기준점을 기준으로 그 기준보다 많으면 이제 지원금은 없는 거고 기준점을 기준으로 그렇지. 예를 들어 10,000원이 부족하다. 그러면 본 제도로 갔을 때는 지원금 5,000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분의 절반이기 때문에. 아까 이제 설명을 들었었죠. 네네네. 역전 그래서 안 생깁니다. 소득 역전에 따른 불만은 있을 수 없다. 근데 이렇게 복잡하다 보면 캠페인에는 좀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사실 그게 좀 저희가 어려운 점입니다. 내가 바로 파고들잖아. 야, 나 도라이브 진행자야. 보고 좀 배워라 이놈들아. 대단한데요. 대단해. 아니 그래서 캠페인이라든지 보도 자료 같은 배포하지 마세요.
몰래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진짜 왜냐면 너무 알려지면 나도 달라 나는 왜 안 주냐 이런 목소리 나거든요. 실험이니까 입 닫고 조용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쨌든 중위소득이라는 거는 1년치 모든 국민들의 평균을 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고소득자들이 사실은 그 소득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편차가 클 거란 말이에요. 이분들의 어떤 운명이 어떻게 보면 이 많이 버는 분들에게 좀 좌우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나는 그대로 벌고 있는데 어떨 때는 이게 포함이 되고 어떨 때는 또 여기서 제외가 되고 약간 이런 우려는 없습니까? 그래서 이게 아까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중위소득이 아니라 그렇죠. 이건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설정하는 지표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지금 전민기 씨 말씀하신 대로 너무 그런 틀렸어.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가만히 있어요. 제가 혼낼 테니까. 네. 그래서 아까 내가 개념 이해했냐고 물어봤지. 아니 국민들 왜 아까 가만히 나이 다행입니다. 43인데 혼나기 좀 그렇네. 아들이 7살이에요. 넌 아들 앞에서 한번 맞아야 돼. 아 죄송합니다. 네. 아니, 저도 궁금한 거 그냥 잘못 질문하면 혼나는 거 알지? 아니, 그러니까 안심소득이란 걸 실험을 하시면서 돈을 주고 끝내는지 아니면 그 가구의 어떤 변화를 추적 관찰하는지 그게 목적이야. 주고 끝내는 건지 아니 그게 목적이라고. 네네. 변화를 관찰하는 네네, 게 맞습니다. 야 내가 아까 개념 혼내줘. 얜 딸이 초등학생인데 좀 혼내주세요. 딸 앞에서 맞을 거야. 서울시를 벗어나면 어떻게 되죠? 이사를 가서 서울시를 벗어나시게 되면 빠져나갈 수밖에 자격이 없는 왜냐하면 거고. 이게 전액 서울시 11호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딴 데로 이사 간다. 그러면 토해내야죠. 그 이제 이사 가는 즉시 중단이 되게 됩니다. 받아내야지. 토해내야지. 내 돈인데. 저희가 그때까지는 연구에 참여하셨으니까. 안돼. 무조건 토해내라고 해. 그리고 아마 저희 생각에는 500가구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안 가실 걸로 가시겠죠. 예측하고 이것 있습니다.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는 거죠? 포함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저희 실험에 참여를 하시게 됩니다. 네. 기초생활수급도 받으면서 그 소득을 기준으로 중복수급이에요? 아닙니다. 개념을 이제 바꾸겠다는 거구나. 그러니까 참여를 하시게 되면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액과 지금 받으시는 게 있고 저희가 계산한 안심소득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에 대한 네. 그 차액만큼 저희가 그리고 그리고 그 소득에 의해서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하고 이미 협의 다 끝내놨고요. 여기에서 받는 건 열애한다는 거예요? 예, 그 3년 동안은 예외적으로 자격이 박탈되지 않게끔 저희가 해놨습니다. 중에는 이제 자리를 잡으면 이거는 박탈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실험을 하는 목적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이게? 대안적 제도로서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그렇습니다. 꿈꾸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기초생활수급은 국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네. 시행을 본 사업을 서울시만의 자체적인 본사업으로 저희가 구상하고 있지는 않고요. 만약에 시행을 하게 된다면 이제 전국적으로 할 수도 있겠다. 전국적으로 하는 것을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제안. 제안을 하신다. 미국 같은 경우는 선별적 소득을 해가지고 좀 성공한 사례들이 좀 있어요. 미국 사례? 예, 있습니다. 야 이거 있어 보인다. 예, 빅데이터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샌프란시스코를 떠나야 했던 그 빈곤 가정 125가구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2019년부터 2년간 매월 $500를 지급을 했더니 재정적으로 어떤 느꼈던 불안정성, 그다음에 우울감, 걱정이 줄고 오히려 취업률이 12%가 증가되는 효과가 그래? 나왔다라는 것이죠. 삶의 의욕이 생기니까 내가 더 열심히 살아봐야겠다. 그래서 그 수당을 뭐 식료품, 가전연기 사용료, 자동차 경비로 지출하고 술, 담배로는 오히려 거의 쓰지 않았다. 이런 지금 결과도 나오고 있고요. 그 오클랜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인디언 가정이나 불법 이민자 대상으로 600가구에 1년 6개월간 매년 그 매월 $500의 수당을 지금 지급하고 있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이거 재정 부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기존에 하고 있던 것을 전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국가 재정에도 큰 무리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근데 또 독일의 예를 들어 드리자면 독일 야너 웬일이야 독일. 독일은 그냥 깔끔하게 기본소득을 지금 실험 중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2020년 8월부터 일정한 소득 기준 없이 200만 명의 지원자 중에 122명을 선정을 해서 앞으로 3년 동안 매달 12,000유로를 받는 프로젝트를 시행 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12,000유로 너무 많지. 1,200유로. 1,200유로입니다. 누가 일하냐 그러면? 잘못 써주셨어요 작가님. 잘난 척하다가 쪽팔리거든요. 다행이다. 그 베를린이 3개년도에 걸쳐서 실험을 하는데요. 1차 년도는 말씀하신 모델이 맞고요.
2000년도 같은 경우는 월 1,200유로보다 소득이 적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122명을 추린 뒤에 1,200유로와 그 사람의 소득의 차이만큼을 채워주는 방식이고요. 3,000년도는 저희 같은 방식입니다. 기준 소득 대비 부족분의 이제 50%를 채워주는 그런 모델이어서 네. 깔끔한 기본 소득은 아니다. 네, 아니다. 아. 네네.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 열심히 하라고 했더니 공을 하나 더 붙여버려. 정말 대단하다, 대단해. 이렇게 했을 때 가장 그 기대되는 효과는 뭐로 이제 우리 목표를 잡고 계십니까? 첫 번째는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복지 체제 안으로 이제 편입되는 효과입니다. 네. 이제 선별적으로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든가 각종 급여들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 전혀 국가로부터나 뭐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시던 분들도 이 체제에 포함시킴으로 인해서 네. 그분들이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어쨌든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네. 그런 토대를 저희가 뭐 제공해 차상위 계층이나 이런 분들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차상위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건 올해는 기준 중위 소득이 50% 소득이 있는 분들이고 내년에는 85%까지 하게 되는데 이제 그분들이 저희가 이제 기초보장제도에 보면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인데 그 사각지대를 줄이는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복지라는 것은 어떤 형태로 하든지 간에 부작용이라는 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이제 실험을 통해서 과연 안심소득은 기존의 복지제도에 비해서 근로의욕을 감퇴시키는 것을 얼마나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인가 네. 그런 효과를 저희가 보려고 하고 있고요. 네. 더 나아가서는 이제 가계부채 문제가 지금 심각하고 한데 네. 가계 저소득 가계들이 이제 이 적자 가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얼마나 줄여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안심소득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하는 금액이 과연 그걸 줄여 나가는데 적절한 수준인가 네. 하는 그런 것도 보게 되고요. 실험 가구는 어떻게 선별해요? 왜냐면 그 대상이 중요할 것 같아요. 아까 그 말하다 말았지. 네. 네, 일단 저희가 온라인으로 신청을 이제 받아서. 신청을 받고 네. 온라인 신청 어려운 분들께는 전화 접수로 신청을 이제 받았고요. 그럼 받았습니다. 이 정부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사실 더 어려운 분들일 텐데. 네. 어떻게 알고 신청? 그럼 그런 분들은 신청을 못했을 거 아닙니까? 홍보를 다각적으로 저희가 해서 이제 복지관도 그렇고 각종 저희가 이제 어려우신 분들께 문자 발송부터 해서 홍보를 했고요. 아, 그랬습니까? 그래서 이제 신청을 받아서 재산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저희가 일단은 판별을 하고 네. 그 이제 소득 재산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통계학에 기반한 저희가 무작위 표본 추출로 최종 이제 지원 가구와 비교 가구를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무작위 표본 추출이 과연 정말 공정하고 투명하게 됐는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네. 복지, 경제, 통계 그리고 각 분야별 전문가와 그리고 시민 대표를 저희가 모니터링단으로 저희가 이제 구성을 해서 네. 그분들의 입회 하에 저희가 무작위 표본 추출을 무작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으로 보장을 받는 분들이 이 제도로 바뀔 때 더 많은 보장을 받습니까? 아니면 지금보다 좀 떨어집니까? 기본적으로 많은 보장을 받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아, 그건 잘 기초생활. 됐다. 예. 아, 그러면 그건 좋다. 예산이 결코 네. 적지 않을 텐데 왜냐면 지금 네. 이제 말씀하신 건 4%잖아요. 네. 기초생활 수급 네. 받는 분들이 훨씬 올라가겠지. 훨씬 많이 올라갈 네. 것 같은데 그게 결국은 이제 제 돈이거든요. 네. 추정을 해보니까 이게 이제 본격적인 사업으로 진행했을 경우에 서울시만 하더라도 이제 8조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1년에 8조. 8조. 지금 기초생활보장제도로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한 1조 4천억 원 정도. 자, 그럼 7조가 이제 증가합니다. 네. 이 7조 뭐 또 나한테 또 빼가겠지. 그래서 그만큼 큰 돈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네. 이 사업이 정말 목표대로 성과가 있는지 그리고 또 그 사업을 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그래서 정책 실험을 한다는 겁니다. 거다. 그러고 나서 이게 정말 기대 효과가 너무 네. 높다. 네. 그러면 이 재원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뭐 기존에 이제 있던 재원들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또 고려해서. 예산이 더 네. 필요하다면 그거에 대한 뭐 세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것들에 네. 대해서는 논의. 중앙정부에서 지원받을 수도 있는 겁니까? 소득보장제도는 특정 지역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제도를 서울시만 한다 그러면 다 서울로 오겠지. 다 서울시로 오시겠죠. 그럼 좋잖아 우리 서울. 어? 결국 그럼 이 사업은 청와대 끼고 해야 되네요. 청와대 뭘 끼고 야, 청와대가 무슨 심부름 센터냐?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거 뭐 실험을 해봐야 그래도 우리가 알 것 같은데 네. 이미 답을 정해놓고 실험을 하고 그러지는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런 측면이 있죠, 솔직히 공무원들. 아닙니다. 아닙니까? 저희가 이제 분석하는 그 방법이 그 이중 차이 분석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뭐냐면 이거는 두 가지 차이를 저희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전과 후, 이 사업을 하기 전과 끝나고 나서의 차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두 집단을 저희가 거의 동일하게 통계학적으로 동일하게 구성해서 500가구 지원받는 집단과 지원받지 않는 집단을 1000가구 이상으로 저희가 또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대조군으로. 두 집단의 차이는 안심소득을 지원받느냐 안 받느냐의 그 차이만 네. 등장하도록 하는 그렇게 해서 그 집단 간 차이. 아니 집단 결과를 간 보려고 그 합니다. 분석을 뭐해? 받는 쪽에 훨씬 좋겠죠. 근데 이제 힘들게 그 모델링 해놨는데 아니 뭘 모델링이야? 돈 받는 사람 더 좋지. 기분은 좋겠지만 정말 그게 그분들이 한 1년 2년 지나셨을 때도 훨씬 더 근로의학도 높아지고 더 열심히 뭔가 일을 하시려고 하는지 대조군에 비해서는 돈을 받았기 때문에 일을 줄이는지 그건 이제 비교를 그거는 해봐야죠. 연구를 해봐야 알 수 있는 거죠. 거의 부정적이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거는. 걱정이 하나 있는데 우두머리 바뀌면 갑자기 중지되고 그런 거 우두머리. 정치는 바뀌어도 행정은 계속돼요. 그래. 어차피 시스템으로 어차피 돌아가는 이제 거야. 시스템.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저희가 하는 일인 거니까요. 시스템으로. 그리고 알겠지? 이런 사업을 하려면 그 중앙정부의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는데요. 네. 이 사업은 작년에 중앙정부의 승인까지 받은 네. 사업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소득 파악만 잘 되고 이게 슬라이드 방식으로 이렇게 쭉 되면 네. 기존 제도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것 같기는 해요. 기존보다는 좋은 것 같아 나도.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자면 네. 지구촌 빈곤 개선 관련해서 논문 써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MIT의 그 아비지트 베너지 저기요. 저랑 다른 교수가 배우로 있어요. 다니라고 했죠. 근데 그분께서 한국에 와서 컨퍼런스에서 하신 말씀이 한국처럼 그 데이터가 충분해서 누가 저소득 가구인지 선별할 수 있다면 그 선별 지원하는 것도 더 적합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복지의 행복이음 시스템이라던가 이런 게 전산이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워낙 잘 돼 있어 세계적으로. 네네 그런 대상자 선별하고 다른 나라는 이 선별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네네. 어려움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두 분들이 거짓말하는 걸 수도 있는데 뭐 그거는 뭐 그냥 기사를 찾아보시면 그거 알 있습니다. 길이 없네요. 네. 다 돼 있다고 하니까. 질베르토 누가 했다고 하니까. 근데 실험이 올 7월 네, 네. 7월 7월에 달부터 시작. 소득 지급이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2026년까지 진행이 되는 겁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하나만 하는 연애가 중식이야. 야, 국민들을 위해 시민들을 아니, 위해 근데- 안심소득 정착하길 바래요. 연애가 중식이야. 아 잘한다 근데 잘해. 아 근데 공무원들이 너무 똑똑하니까 프로그램은 재미가 없네요. 아 저도 사실 공무원 지잡듯 잡는 게 제 취미인데 네. 저도 여기 좀 아는 게 없다 보니까. 갈수록 공무원들이 똑똑해져서 우리도 걱정입니다. 네. 네.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신 네 분, 특히 서울시 복지정책과의 우효정 팀장님 그리고 서울시 복지재단의 류명석 실장님 두 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아주 재밌게 저희와 함께 해주신 전민기 씨 그리고 김태진 씨 두 분 합해서 통 네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왜 자, 아니 저 병아리 방이야? 네. 뭐 병아리 반지. 네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걱정 말아요 서울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로 함께 하고 있죠. 채널 통해서 댓글 남겨주시고요. 서울골뱅이 팟빵.com으로 다양한 의견 메일로 보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내용에 이제 불만이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에 대해서 뭔가 많은 것들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댓글로 마구마구 공무원 위주로 비난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오직 서울 시민 여러분만 보고 달려가니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